건설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신영증권 조선섹터 담당 애널리스트 엄경아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조선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연구위원님과 쭉 해볼 텐데 아무래도 기대 반 그리고 우려 반 이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만큼 조선 실적 시즌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먼저 읽어주시죠. 조선 1분기 실적 시즌 어떻게 지금 읽어지고 있나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이제 주요 업체들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3대 조선 업체들 다 영업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21년부터 작년까지 네. 이제 적자폭을 비교를 해보면 2023년에 이미 연간 적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나 이제 흑자 전환을 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1, 2, 3, 4분기 지나오면서 저희가 중간중간 그래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회성이 작년에는 조금 남아있었다라고 본다면 올해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2021년에 수주한 물량이 24년 상반기에 조금 건조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저가 수주다라고 얘기할 만한 물량이 전부 다 빠져나갔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인력도 더 채용하고 네. 재료 가격 같은 경우도 급등했던 거를 이제 메웠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컨센서스 범위 안에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일각에서는 뭐 충당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일부 공정에 조금 브레이크가 걸린 부분도 있어서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살짝 나오길래 같이 여쭤봐요. 저희가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올 때 이제 가장 안 좋은 영업 적자 수치를 냈던 업체가 이제 현대미포조선이었었는데요. 이제 미포조선이 기존에 있었던 공정이 좀 밀리면서 뒷부분에 해당하는 건조 예정 물량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회성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게 맞지만 이제 연초에 보면 이제 올해 수주를 해서 만들려고 했었던 물량 중에 일부 캔슬이 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다른 공정에까지 영향을 줬던 그런 물량인데 그 부분이 좀 사라지게 되면서 오히려 뒤에 공정이 진행이 됐는데 차질이 없어진 상황인지라 저희는 크게 일회성이 발생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연간 플로우를 봤을 때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3년 내내 4년 차째 지금 성과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실적이 삐끗하는 거를 3년을 참고 지켜본 상황에서 굳이 놔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2분기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분위기 좋아질 거다. 그런 의미에서 신조선가 역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갈 거라고 하우스 내에서 보고 계실까요?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조선 가격은 저희가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형성되는 그 스핀과 똑같습니다. 이제 아무리 사고자 하는 선주들이 낮은 가격을 불러도 팔고자 하는 조선업체에서 이 부분을 그 높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합의가 결국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선업체들 수주 잔고 워낙 많이 있는 상태이고 이제 굳이 가격을 낮춰서 부를 정도로 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성과 상승세는 2024년에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포인트가 많네요. 선가 상승세 이어지고 그리고 사실 수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잖아요. 네네. 지난번엔 저희가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우려는 거의 씻겨 나간 거라고 지금의 분위기상은 저희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저희가 아마 연초에 나와서 매년 연초에 수주 목표 발표하면 네. 작년에 수주한 것보다 적으니까 일단 걱정부터 하고 시작하는 맞아요. 게 조선주라는 1분기는 얘기를 조선기 걱정이 했었던 것 시즌이었어요. 같아요. 그래서 네. 올해도 이제 기계적으로 1년치 매출 정도에 대한 수주 목표를 제시를 했고 이제 그 목표 수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시장이 연초에 반응했던 것으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미 주요 조선 업체들이 목표치를 제시한 것 대비 절반 이상 수주를 한 업체가 있다거나 아니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한 40% 이상 지금 수주 목표치를 이미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과 똑같이 월별 플로우를 보면 걱정했던 거와 달리
정작 시장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수주 상태는 굉장히 좋구나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서 뭐 수주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거래량이 부재된 지금 거래 시장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면 오히려 시장은 더 원활하게 잘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럼 궁금한 부분이 이 목표치 대비로 지금 얼마를 회사별로 채웠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주가는 강력한 반응을 올해는 특히 1분기에도 못 보인 것 같아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도 함께 궁금하네요. 뭐 일단 제가 아까 단기적으로 항상 목표치 발표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연초에 가장 낮게 형성했던 주가 대비해서 올해 그렇게까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방사한 이슈로 인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실적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어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가 주가에서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수주 쪽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1분기에 숫자도 나오고 수주를 상반기를 클로징하면서 이제 생각보다 목표했던 거를 잘 이루어냈다라고 얘기가 되면 또 작년처럼 2분기의 퍼포먼스가 가장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수주 목표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좀 정리해드리면 HD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과반을 넘게 수주를 달성을 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40% 이상 그리고 작년에 수주를 제일 못했던 하나그룹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카타르 2차 분에 대한 수주를 조금 뒤늦게 성사를 시키면서 이제 수주에 대한 물꼬를 터서 작년처럼 좀 조용하게 가만히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속도가 더 많이 붙고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산업재 전반이 너무나도 강하게 올랐잖아요. 저보다도 다시 아시겠지만 뭐 전력기기나 방위산업 이쪽도 많이 갔는데 네네. 조선이 안 가서 뉴스에 비해서 덜 갔다라고 느껴져서 그렇게 좀 질문을 드렸나 봐요. 그러면 이 이슈도 좀 커버를 해보죠. 볼티모어 선박 충돌 관련해서 해운조 당일에 좀 들썩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사 당일날 좀 주가 출렁거림이 좀 있었습니다. 연속성은 나타나질 않고 있는데 그 영향력을 계속 생각을 좀 해야 될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조선업종에도 해운업종에도 별다른 영향은 저희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무역시장 내에서의 영향력으로 치면 볼티모어 항보다 홍해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에 해당이 되는데 심지어 유럽으로 관통하는 그 가장 가까운 홍해에서 문제가 생겼어도 지금 해운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볼티모어 항 정도에서 문제가 생긴 걸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뭔가 혼돈이 온다라고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의 이슈인 것 같은데 지금 해운시장에서 저희가 해석했을 때는 해운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이 조선업체에게 만약에 이게 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미 그 보증 기간이 끝난 차량을 가지고 사고를 낸 다음에 제조사한테 물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엔진도 이쪽에서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엔진가 같은 경우는 좀 우지보수 의무가 좀 더 있지 않나요? 그쪽 그래도 사업분이 이게 2015년 제조 선박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만약에 엔진에 대해서도 분명히 중간중간 저희가 정기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선박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만약에 이행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적으로 선주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답을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연속성은 안 보이고 있으니까 이 재료에 대해서는 굳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미국 노조 쪽에 중국 산업 견제 요청을 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는 꽤 그래도 일주일 정도 저희가 이 이야기를 방송 중에도 꽤 했던 것 같아요. 국내 업체들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이슈인가요, 이거는? 미국의 어떠한 업체들이 만약에 기존의 중국에서 이제 조선업체가 되었건 해운업체가 되었건 굉장히 많은 재화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이제 반대급부로 경쟁국가에 해당하는 한국이나 뭐 일본에게 수혜가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은 큰 조선업체도 없고 큰 해운업체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유럽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해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는 굉장히 그때 당시 주가 움직임에 따른 좀 뉴스 끼워 맞추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의 조선업 자체는 이제 존스법과 그 연방법에 의해서 이제 본인들의 시장을 본인들이 이렇게 올가매면서 경쟁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 이제 연안에서 운영하는 뭐 선박 같은 경우는 꼭 미국에서 만들어라 뭐 이런 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원래 우리나라 조선업체나 아니면 중국의 조선업체가 전혀 관여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뭔가 덤핑에 관한 조사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미국의 조선업의 경쟁력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업체 쪽에서는, 미국 체계에서는 한국과 그리고 또 하나 붙여본다면 일본 선박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도 궁금하긴 해요. 연안 선박에 대해서 이미 자국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풀어내서 이제 네. 지금 우리나라보다 조금 만들고 있는 선박의 사이즈가 작은 뭐 일본이 수혜를 볼 수는 있겠지만 일본 또한 지금 조선업에서 좀 마음이 이미 떠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환율 효과가 없을까요? 환율 효과가 실제로 있었던 엔저 시기를 따져보면 저희가 2012년 전후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그때도 들어가야 되네요. 그때 엔저로 인해서 저희가 10%대 극초반이었던 일본의 수주 점유율이 한 17%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역대급 엔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수주 점유율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고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이제 반사 이익은 저희는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연구위원님, 지금 우리가 조선을 볼 때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 일시적으로 뉴스에 따른 잡음이 아니라 실적, 수주에 대한 모멘텀, 신조선가 상승, 뭐 이런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슈에 보다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는 걸까요?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슈가 끊이질 않는 섹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 섹터에서 봐야 되는 가장 코어 지표가 그 이슈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해운에 영향을 줬었으면 운임이 기조적으로 계속 올랐을 것이고요. 뭐 조선에 뭔가 영향을 줬다라고 한다면 발주량이 계속 급감해서 전혀 살아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신조선가가 다시 이제 꺾이는 상황을 보였을 텐데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펀더멘털 해소는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이슈와 측면, 그리고 요즘 시장 보면 연구위원님 수급 중요하니까 네. IPO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PO 시작의 최대어로 꼽히는 HD 현대 마린솔루션. 자, 이제 수요 예측 4월 16일 날 곧 시작이 될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해서요. 시장에서 많이 주목도가 높습니다. 이게 조선주 섹터 내에서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저희가 과거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상장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할 때 그러한 수급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 때문에 이제 기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조선을 바라볼 때 실질적으로 조선 업체들은 새 배를 만드는 업체들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업체는 이제 수리나 개조 뭐 이런 것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고객사의 범주가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신조 시장과 이 개조 시장 자체를 만약에 경쟁 관계라고 인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네. 또 다른 시장 참여자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경쟁이 좀 과열된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저희가 친환경적인 게 워낙 강화가 되다 보니 지금 일단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선박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이제 개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선주들이 만약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도 상장을 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룸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된다면 시장의 또 다른 확장성으로 볼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뭐 이번에 이제 진행이 되었던 이 국제회사기구의 뭐 MEPC 회의 같이 이제 환경회의에서도 이제 선주사들이 얘기를 한 부분은 그거거든요. 저희 앞으로 그럼 친환경적인 연료를 쓰지 않는 선박을 쓸 때
부담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내면서 쓰게 되면 결국엔 부담금이 커지게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걸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 저희는 내비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규제에 잘 맞는 이제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이제 그 부분에 많이 동의를 했으니 결국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참여하는 시장에 그 지금까지 없었던 시장이지만 그 확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 조선 시장이랑 조선 개조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선 섹터 전체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연구위원님께서 시장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설득하는 과정 속에 기존에 있었던 조선주들과의 잠식 효과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히나 산업재 내에서도 꼭 조선만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떠한 섹터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호의적인 그 시장 분위기가 아닌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중에서 골라야 되는 상황이 되면 기존에 투자했던 조선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전략을 취하실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초반에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열심히 좀 봐야겠네요. 그러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이 이야기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주 할 때 저희 항상 기자재 쪽도 키 맞추기 측면에서 보거든요. 탄력도로 보면 여기. 하지만 이쪽으로 돈이 안 몰리네. 여러 가지 셈법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재 쪽에서의 모멘텀도 아직 유효하다 보시는지요? 일단 1분기 움직임은 조선주는 좀 시장 대비해서는 잘 버틴 편이고 기자재 업체들은 작년에 조선업체에 대해서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던 거를 조금 1분기까지 계속 이어서 가다가 최근에 약간 반등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작년에 올라왔던 수익률의 그 되돌림을 많이 했던 게 기자재 섹터이긴 한데요. 어닝 시즌 자체로만 보면 일단 조선 업체들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을 하던 기자재 업체들이 현대마린 솔루션이 상장함으로 인해서 개조 시장에까지 추가로 납품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조금 확장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자재 쪽에서는 이 이슈가 호재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업체의 상장하는 회사의 신주로 이익을 취하지 않으시려고 한다면 저희는 기자재로 플레이하시는 게 굉장히 유효한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에서의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네네. 아이디어 확장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좀 마지막 질문 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럼 조선 기자재 안에서 최선호주를 딱 정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실까요? 저희 완성조선과 기자재 중에 선호도는 기자재가 좀 더 높은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는 필수 기자재에 해당하는 엔진 업체를 좋게 봐서 STX 중공업 추천해드리고 조선 업체들은 여전히 수주 대비해서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저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 HD 한국조선해양 최선호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탄력도 측면에서 본다면 기자재 쪽에 대한 매수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조선주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쭉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실적 시즌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신영증권 염경화 연구위원과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감 상황 짧게 보고 저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양대지수 오늘장에서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오늘장 힘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원하게 출발을 했지만 조금 약하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게 오늘장 특징. 코스닥 역시 920선까지 고점이 나왔지만 912선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상황을 본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5거래 연속 이어졌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 가장 많이 IT 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보였고요. 막판에 금융 그리고 유통에 대한 매수 강도도 높여갔다라는 점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순 매수세가 확인이 되는데요. 2거래 연속된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여러 가지 이벤트가 4월 초에 예고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까요? 반도체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조선주까지 실적 시즌 어떻게 파고 넘어가는지 저희와 함께 생각해 주시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침표 찍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 해주신 신영증권 염경화 연구위원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